두 번 개정을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삼선 개헌하고 유신헌법이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대학교 들어가서 정치학계로 배우면은 어떤 정치 체제가 제일 좋은 정치 체제냐? 그 우리는 당연히 민주주의라고 그냥 압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전들이 있는데 플라톤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 정치는 1인이 지배하는 체제가 있고 소수가 지배하는 체제가 있고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가 있다. 그럼 다수가 지배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좋을 거로 상정을 하는데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를 플라톤은 제일 나쁜 체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지배하는 체제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무슨 공자님이나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배하는 체제를 철인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철인정치. 근데 그건 이제 좋은 방향이고, 한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망칠 때 그걸 이제 독재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소수를 그냥 우리 말로 하면 공화정입니다. 공화국. 그런데 잘할 때는 공화국인데 이것들이 소수가 나쁘게 하면 과두정입니다. 과두정, 올리가키라고 그러는데 나쁜 거죠. 그리고 다수가 나오는데 다수는 플라톤에 오면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괜찮으면은 바보들의 정치예요. 우민 정치가 되고 그것이 나쁜 쪽으로 가면은 폭민 정치, 완전히 폭도들의 정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 그때 이제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야, 민주주의가 최고 아니야? 그런데 한 사람이 하고 잘하는 것. 그래서 플라톤은 최고의 정치 체제를 철인정치라고 봅니다. 철인정치. 한 사람이 잘하는 것. 우리가 민주주의의 화신을 미국의 링컨 대통령으로 칩니다. 링컨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장관들 모여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안건에 12명이 반대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걸 땅땅 치면서 이 안건은 반대 12명, 찬성 1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지가 찬성한 거야. 그게 철인 정치입니다. 그렇죠? 링컨 대통령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왜? 대통령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국민을 죽였거든요. 왜? 전쟁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국가가 쪼개지는 것을 막았고 노예를 해방시켰고, 그래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갈 때 그 나라가 괜찮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이 이 책을 분명히 안 읽었었는데 어떻게 이걸 알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이지지라고 얘기합니다. 공부 안 했는데 태어나서부터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쓴 독립정신이라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감옥소에서 쓴 책인데 미국 가기도 전에 그 책을 보면은 우리 공부하는 학자들이 무지하게 쑥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걸 알았구나.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그걸 이미 알고 있었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세이머 마틀 립셋이라고 정치학자들이 정말 그 근거와 억조로 여기는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민주화는 산업화의 결과물이다.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되지, 그 가난한 나라, 거지들이 사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먼저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먹는 것이 해결되면은 그때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다. 라는 그런 것을 증명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국민소득이 얼마에 도달했을 때 민주주의가 된다. 아까 우리 이동호 선생이 얘기했지만은 1987년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갈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기반이 형성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넥타이 부대가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박정희는 자기가 만든 덫에 의해서 참 그걸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학교 때 1학년 때 우리 교수님이 그분도 이제 박정희를 아주 싫어했어요. 박정희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런 교수님인데, 야, 민주주의 앞에는 형용사가 붙을 수 없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웃겨, 이런 뜻이죠. 교도 민주주의 웃겨, 뭐 무슨 민중민주주의 다 웃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형용사가 단 하나 붙을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만 정말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우리나라 것도 가짜다 라고 가르쳤는데, 이 세상에는 국가의 개수만큼 많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국가의 개수만큼 많은, 그러니까 세계에 100나라가 있다면 민주주의는 100개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민주주의 아닌 나라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민주주의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의 민주주의는 미국하고 영국 2개 남습니다. 나머지 민주주의 아니에요. 프랑스의 대통령제, 독일의 뭐 수상, 이거 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면은.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돼야지, 심지어는 북한조차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자기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 갖다 붙인 나라입니다. 조선은 뭐 그렇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피플, 리퍼블릭 뭐 다 갖다 붙인 것이죠. 제일 독재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그래도 그 남미의 독재자들은 말이죠, 군복 입은 채로 정치합니다. 군복 입은 채로. 그러고서 군복 입은 사람이 흰띠 두르는 날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놈이 하면 또 그놈이 흰띠 또 두르면 대통령 되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군복 벗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겼습니다. 윤보선한테. 그리고 뭐 김대중한테도 간신히 이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에 우리도 삼성개헌 때 참 뭐 잘 모르는 처지에, 그때 저희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삼성개헌하면 안 된다고 막 대모를 했습니다. 뭘 지금 생각하면은 뭘 알고 대모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왜 이걸 했을까? 저는 그때 정치가다를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회고록 쭉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자기 스스로 맞짱 떴다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 이만섭이라는 분이 이제 박정희한테 맞짱 뜨고, 나는 그래도 얘기를 했다는데, 아까 그 최명신 장군 빼놓고. 근데 그 이만섭 씨가 이렇게 썼어요. 아마 박 대통령은 좋은 의미에서는 한 4년 국정을 더 맡아 벌려놓았던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진념이 강했다고 할 수 있고, 또 달리 생각하면 나 말고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는 독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도 여겨진다. 그 옆에 있는 정치가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거에는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해본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자신의 대처하는 인물이 정말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틀리느냐, 제2의 박정희가 그때 있었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이만섭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자아도취 뭐 자기밖에 없었다. 그런데 있었냐 그러면은, 있었냐, 그 사람 왜 있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왜 개헌을 했을까? 삼성 개헌해가지고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거 한 번 더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시를 해가지고 이제는 뭐 총통제 비슷하게 가는 것이죠.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저희들은 이제 책 가지고 그 답을 찾는데, 우리나라 그 학자 중에서 박정희를 제일, 이 박사학위 논문에 박정희를 쓴 분이 계시는데, 연세대학교 그 김세중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예 박사학위 논문이 박정희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맥길 대학이라고 아주 그 명문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 그 데모하다가 경찰한테 몽둥이로 잘못 맞아가지고 무릎뼈가 부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다리를 굽히지 못하고, 그런 아주 그 박정희하고는 원수죠.
그분이 캐나다 갔다 왔을 때 저희는 엄청난 빨갱이가 한 사람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는 거 듣고서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 이동원 선생처럼 완벽하게 180도가 돌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오늘도 많이 나왔지만 이용훈 교수, 그분이 10월 유신이 왜 나왔을까?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인데 그거를 보고서 야, 이거가 답이구나 하는 그걸 찾아냈고, 오늘 우리 조갑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멋있게 얘기하면은 박정희가 당면했던 상황에서의 선거는 그 정권의 교체가 아닙니다. 체제의 교체죠. 체제. 박정희는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기도 한때 공산주의자인 사람으로서 이거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고 그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거의 확실한데 그 사람이 되면은 이것은 선거, 이 개인, 권력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 체제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썼어요. 김세준 교수하고 이영훈 교수가 박정희 시대 한국 내 정치 갈등은 근본주의적 대결 상황이었다. 근본주의적 대결 상황이었다. 이거는 정권이 어떤 개인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야, 이거는 쿠데타인데, 우리 조갑재 선생님이 쿠데타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이 사람은 샤이합니다. 무지하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독재자, 무서운 독재자의 면모가 없습니다. 거기서 히틀러 얼굴이 안 나와요. 스탈린 얼굴도 안 나옵니다. 남미의 피노체트 같은 사람 얼굴이 박정희한테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악을 쓰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거꾸로 공부할 때 그 사람한테서는 일단은 히틀러나 스탈린을 찾을 수 없다. 물론 김일성도 찾을 수가 없고 제퍼슨은 비록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민주주의라는 포장을 쓰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포장이라도 쓰고 할 거야. 남미처럼 군복 입은 채로 실띠 두르고 대통령이 되지 않느라고 애를 쓴 것이 삼성 개헌이라든가, 나 이번에만 한 번 하고 안 하겠습니다라든가, 또는 뭐 10월 유신이라는 것도 뭐 방법은 우리들이 민주주의의 아주 정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긋난 측면이 있지만은 그것도 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자기가 덜 어기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샤이, 그 쑥스러운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자주 만나는, 최근에 자주 만나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왕년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박정희가 너무나 허약하게 독재를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좀 제대로 하지 말이야.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뭐 그것이 좋다라는 얘기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현대사가 흘러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때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나라를 이만한 산업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공을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